반갑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 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했던 그 내용을 해서 잠깐 이제 한번 조금 짧게나마 정리하고 넘어가자면은 영과 기와 질에 대한 내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 우주의 원리를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모든 것이 다 영과 기와 질로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인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영과 혼과 100으로 나눠서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혼에는 또 각혼, 생혼, 존혼으로 나눠 볼 수가 있다. 이런 내용도 했었고요. 특히 이 모든 만상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영과 기와 질을 어떻게 머금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표현이 참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과 기와 질이 있는데 이 질이 중심이 돼서 영과 기를 머금게 되면 이제 사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가 중심이 되어서 영과 질을 머금게 되면 그건 이제 식물과 같은 그런 생물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영이 중심이 돼가지고 기와 질을 머금게 되면은 동물, 인간과 같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머금는다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왜 솜이 바다에 탁 빠지면은 그 물이 솜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솜을 물에다 살짝 이렇게 여기다 딱 적셔서 딱 해놓으면 솜이 물을 머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것이 더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무엇이 머금었다 하는 그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영과 기와 질이 다 아울러 있는데 질이 주체가 돼서 나머지를 품고 있는지, 기가 주체가 돼서 나머지를 품고 있는지, 아니면 영이 주체가 돼서 나머지를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이제 혼들도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얘기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 이제 그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 그리고 영혼 등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원리편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마음 수업에서 좌산 상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토대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맨 위에 보면은 맨 첫 번째 줄이 본문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성품은 무엇이다? 본연의 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정신은 무엇이다? 그 성품과 대동하지만은 영영한 감이 조금 있는 것이 정신이다, 그러셨고요. 그리고 마음이란 무엇이냐? 그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난 상태가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이제 뒤에 다시 제자가 한 번 더 질문을 하죠.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하셔서 영혼은 활용불매한 각자의 정신 바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각 영혼이란 것이 그 정신의 바탕이라는 것이니까 그 정신이 그 영혼에 이제 담겨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뒤에 그림 이제 한번 뒷장 그림 한번 잠깐 보고 다시 앞으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좀 풀이를 할까 해서 고민하다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그래서 진리에서 이렇게 성품이 나와요. 진리라는 것은 이제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진리 품 속에 있지만은 이제 크게 이제 영기 진로 또 이것을 나눠 본다고 했을 때 일단 진리에서 그 성품이 나와요. 진리라는 것이 바로 그 대령이죠. 대령, 큰 영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계령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성품이, 그 계령이 이제 영혼이란 그릇에 이제 딱 담기게 되면은 그 각각의 개인의 어떤 정신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은 이제 약간 짙은 동그라미, 노란 색깔, 금색 동그라미를 해놓고 밑에 이제 정신은 이제 검은색으로 해놨죠.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가 크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동한데 이 영혼에 담겨지게 됨으로써 조금 영영한 감이 있게 되는 거죠. 각자의
그 정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정신이 약간 좀 회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 이제 범부중생의 정신이에요. 보통 염과 오가 염과 정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혼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정신이 이제 맑아지게 되면 우리 성품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원래 청정한. 그래서 이제 이 성품과 정신이란 것은 이제 근데 사실은 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걸 이제 다 하나인데 또 이렇다 하면 또 이제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일부 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누긴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라는 것이 물로 있지만 끓이게 되면 증기의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얼면 얼음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품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또 물과 증기가 같다고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누어져 있는 것인데 나눠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굳이 표현하자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것도 이제 이게 뭐 완벽한 건 아니니까 또 혹시 보시고 또 피드백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자, 다시 앞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크게 짙은 색으로 이렇게 네모를 했죠. 그래서 성품, 정신, 마음, 정, 뜻 이렇게 그걸 묶어놨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일러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다라기도 하고 뭐 정신이다 하고 이것을 좀 혼재서 섞어서 써요. 이런 것들을 뭐 나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할 때 이런 그 나라는 것도 이 5가지를 이제 다 섞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육식이라고 하잖아요. 육식, 불교에서 얘기를 할 때 육식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 그래서 안식, 비식, 설식 해서 이렇게 의식까지 해서 6가지를 이제 육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할 때는 이 육식이 심왕이라고 해서 나, 마음, 이 마음이 이 5가지를 총섭하는 그 마음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나머지 5가지 몸에 5가지 기관들이 있죠. 안이, 비설신, 그것을 이제 통제를 한다. 그렇게 할 때는 그 육식이 이제 제일 대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후대에 와서 그 유식론이라고 해서 이제 학파가 또 하나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인도에서 요가차라라고 해서 이제 육아행파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요. 그 과정에서 60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9식으로 정리를 해보고 또 8식으로 더 나눠서 보기도 해요. 근데 일단 60가지의 개념은 공통적으로 같긴 해요. 그런데 다만 이제 8식이다 9식이다 할 때는 그 6번째 식 있죠. 육식, 의식을 더 깊이 세분화시켜 본 거예요. 육식을 어떻게 나눠 보느냐?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7식, 8식, 9식, 아니 6, 7, 8, 9식 이렇게 4가지로 4가지나 3가지 이렇게 이제 살펴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의식이 있다 하는데 그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 무의식도 있다. 이런 건 이제 다 상식으로 알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세분화시켜 보는 것처럼 그걸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눠서 볼 때는요, 나눠서 볼 때 육식은 어떤 하나의 식을 가진 개체다라고 어떤 식으로 본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안식은 눈으로 색을 보는 거죠. 색이라는 그 색 경계를 받아들이는 감각 기관인 것처럼 이렇게 인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듯이, 의식이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법을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걸 감각하는 그 어떤 채널, 그러니까 감각 기관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8식이나 9식으로 나눠 볼 때는. 다시 뒤로 이제 다시 한번 뒤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 정신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이제 7식이에요. 7식. 그래서
이 마나스라고 하죠. 이제 앞에 제가 유식에 대한 얘기는 앞에 도표에 있으니까 다시 앞에 가서 할 텐데 일단은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정신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마음을 둘러싼 파란 색깔 테두리가 있죠. 예. 그래서 네모난 테두리가 하나 있고 가 이제 뭐 팔다리 모양으로 해서 이제 4개를 더 붙여서 이제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오근, 오식, 색, 성향, 미촉을 감각하는 그런 감각기관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죠. 위에 보면은 약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육식, 의근. 이것은 이제 법을 감지를 하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이 의식을 통해서 이제 제6식을 통해서 7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눈으로 보고 하는 것들도 다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냐? 7식에서 종합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위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9, 8, 7, 6식을 다 뭉텅그려서 그냥 마음이다, 육식이다 했었는데 근데 그걸 조금 더 육식을 좀 더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육식 내에서도 6, 7, 8, 9식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더라. 근데 그렇게 나눠본다고 할 때는 제6식은 하나의 감각기관인 것이고 그것이 7식으로 이제 그 받아들여지면은 거기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정이다, 정서적인 의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마음 수업 책자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왼쪽에 아래 보면 색, 수상행, 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색, 수상행, 식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 것 같지 않아요? 반자신경에 나오죠. 이 색, 수상행, 식이 뭐죠? 이것을 일러서 오온이다, 조견, 오온, 개공이다 하잖아요. 그 오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오온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쌓여 있는 것이냐? 인연에 의해서 쌓여진 것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다 인연 작곡이 다르잖아요. 거기 따라서 이 5가지 이 색수상행식이 쌓여 있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모습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색수상행식 이 오온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느냐? 실체는 없어요. 근데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냐 보시면은요. 색과 식이 만나는 걸로 돼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색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그 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형상이 있는 것들, 색, 성향, 미촉이 이제 거기 들어가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법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이란 것은 어떤 감각이 되어지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색, 성향, 미촉법이란 그것이 식과 닿게 되면은 식은 뭐죠? 안이, 비설, 신의, 그죠? 안식, 이식, 비식 해서 그 안이, 비설, 신의에 각자 뒤에 식자 붙인 게 식, 그거 육식이에요. 색, 성향, 미촉법이란 그 경계가 외부의 경계가 안이, 비설, 신의를 만나게 되면 딱 만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정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수상행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정서적인 의지가 나타나게 돼요. 갑자기 앉아 있는데 식당에서 김치 냄새가 탁 나요. 네. 김치 냄새를 딱 맡으면은 코로 들어오죠. 그럼 그것이 제7식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김치 냄새다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고 상이 일어나죠. 참 맛있겠네. 잘 익었네. 그럼 이제 거기서 또 생각하죠. 저 볶아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나도 집에 갈 때 저 하나 사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생겨나죠. 이런 것들이. 그것이 이제 색, 수, 상, 행,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마음이 어떻게 이 육식을 통해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지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예.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구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거의 유식론에서 얘기하기로 그것은 이제 백정식이다 그래요. 아마라식이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를 음력해서 이 아말라라는 뜻이 티끌 하나 없는, 빛나는, 탁월한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음력으로는 아마라식이라고도 하고 뭐 아말라식이라고도 하고 암마라식이라고도 하고 이게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게 헷갈려가지고 어떤 교수님은 암말라식이라고 하고 어떤 교수님은 백정식이라고 하고 또 뭐 암말라식이라고 하고 이러니까 막 뭐가 이렇게 많아 이게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표현이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신이 나온다고 할 때 이 팔식은 뭐냐? 이건 이제 아레아식이라고 그래요. 아레아식은 굉장히 이게 유명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구식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뭐 받아들인 데도 있고 안 받아들인 데도 있는데 일단 팔식까지는 거의 이것이 대승불교에서는 거의 단순히 육식으로 그치지 않고 팔식까지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레아식까지는 꼭 이제 배우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니까. 근데 이 아레아식을 이제 아레아라고도 하고 음력을 알라야식이라고도 이제 여기 하기도 하는데 그 이름이 좀 비슷하죠. 알라야, 아마라 이러니까 좀 헷갈려요 이제. 그런데 일단 팔식 이 알라야식은 아레아식은 알라야라는 한 그 산스크리트어가 이제 저장한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이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 생에서 한 것들 있죠. 그 수상행의 작용은 어느 걸로 일어난다고요? 칠식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색, 수상행으로 해서 수상행으로 이게 행이 의지가 만들어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의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내가 업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일단 생각으로든 간에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고 하는데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업은 이미 지어진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렇게 지어진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은 그것이 넘쳐서 팔식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팔식에는 염과 정이 함께 존재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열애장식이다. 열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 해서 열애장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색수상행이 일어날 때 그 수상행의 과정이 일어날 때 이 팔식에서 이게 밑에 근간이 되어지잖아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 팔식에서 여기서 이제 그 번뇌가 작용이 되어 가지고 그 칠식의 작용을 이끌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오염된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설교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나 이거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잡념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예. 그 한 생각을 돌이켜 가지고 어렵지만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하면은 이것이 이제 그 지혜를 얻는 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차이가 이 염오가 함께하는 이 제8식의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끌려서 나오게 되느냐 안 나오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8식이 이것을 막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영향은 주긴 하는데 이 현세에 우리 몸을 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제일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은 이 7식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마음. 그래서 이 모고 십도송에서 얘기할 때 소 나오잖아요. 소를 찾아가는 과정도 나오고 이제 하는데 소를 길들이고 하는데 그 소가 뭐냐? 마음이 아니 이 팔식 정신이에요. 정신. 염과 오가 섞여 있는 상태. 그 정신을 이끄는 것이 뭐죠? 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칠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팔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칠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도 중에서 인간 몸이 제일 귀하다 하는 이유가 인간 몸을 받고 그 각혼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 마음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다고 했어요? 아까 성품에서 정신이 나오는데 그 정신이라는 것은 영과 계령이 각혼과 함께 버물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 각혼이라는 그 에너지, 깨달음을 일으키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식물에는 있어요?
없어요. 동물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약하죠.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인간은 그 각혼의 에너지가 크니까 마음의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이끌어 가지고 이 소를 길들일 수가 있어. 그런데 유진이 같은 애가 예를 들어서 소를 길들인다면 되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끌려다니죠, 그냥. 그러니까 각혼도 이제 그 각자가 가진 마음의 상태가 이제 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인간의 몸을 타고났다 할 때는 이 마음을 통해서 정신을 길들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에는, 예. 그러니까 그 각혼이 흐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 마음이 바로 이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부처의 길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중생의 길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신에서 분별이 나온 상태가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이제 칠식이다. 칠식을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말라식, 마나스라고 해요. 근데 이 마나스라는 단어가, 산스크리트어로 된 이 단어가 사실은 의, 한자로 보면 의라고 돼 있죠. 이 의가 뭐예요? 육식이잖아요. 의식이잖아요. 그래 같잖아요. 그걸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 제7식을 의식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말라식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걸 이제 의역해 가지고 이제 의식이다 이렇게는 안 하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육식이랑 같아져 버리니까 육식을 어떤 감각 기관으로 가정을 하고 그보다 한 단계 고차원적인 그 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마나스, 말라식, 제7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통합 작용하는 우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 수업 책자에서는 이 내용들을 성품은 이제 모두를 안고 있는 주체, 이제 그리고 정신은 잠재의식의 저장 탱크다. 그리고 이제 육식은 기억 의식, 현실에서의 이 기억 의식을 저장하는 그 저장소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칠식이 아까 앞에 그 뒤에 있는 그림 그렸던 거 아까 그 기억나시죠? 거기서 보면 그 이 칠식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육식으로. 그 육식을 통해서 밖에 외부의 경계들과 감촉되어질 때 거기서 나오는 게 이 정이에요. 정. 마음 옆에 정이 있죠. 여기서 정. 그래서 이것이 사물에 감촉되어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이제 감정, 정서의 세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좋다, 싫다, 뭐 사랑한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이것이 그 제7식이 아까 그 앞에 그 전 육식을 통해서 감촉이 되어지면 정이 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나온 그 마음이 또 동해가지고 뜻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 수업 책자에 나와 있는 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은 진리, 성품, 식, 정서, 의지 이렇게 나누셨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여기서 이제 저는 식 대신에 여기서 이제 그 마음이라고 해서 이제 그 책에도 보면은 유식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약간 헷갈릴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통합시켜서 여기서 그냥 버물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식이라고 본다고 할 때는 식으로 본다고 할 때는 성품은 구식, 정신은 팔식, 마음은 육식. 마음은 이제 칠식. 그리고 거기서 이 칠식을 통해서 딱 받아들이면은 식이 이제 안다는 거거든요. 그 수라는 것이 이제 알미 일어나는 거죠. 알미 일어나서 알면서 이제 정서적인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의지가 이제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온이랑 연결이 어떻게 잘 되세요? 색수상행식의 그 과정이랑 제7식이 육식을 통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선재는 이해가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밖에서 막 이렇게 음악 소리가 들려요. 자, 일단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건 뭐죠? 수죠. 이제 음악이란 소리, 그러니까 이제 색성향 미촉법 중에서 이제 성이죠. 성이라는 그 경계가 내 몸에 귀이식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음악이 들린다. 근데 그냥 이 음악이 참 좋아. 그래서 이제 참 좋구나.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이제 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의지로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저 노래가 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저 어디서 뭐 악보를 구해서 나도 한번 쳐볼까?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제 의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꼭 의지가 다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으로 일어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행이 사실은 또 그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법이잖아요. 그 법이 또 하나의 또 감각의 대상이 돼서 다시 의로 감촉이 돼서 또 수가 일어나기도 해요. 이것이 뭐냐? 망념이 망념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선할 때 처음엔 딱 한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근데 이게 해서 수상행으로 돼서 행으로 만들어지는 의식이 또 하나의 색이 돼가지고 의식을 통해서 또 들어와서 수상행이 되고 또 계속 그냥 처음엔 여기서 시작했는데 저기가 있어 이것이. 거기 본내에 끌려가야 되면 그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끌려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수 딱 될 때 알아차려야 돼요. 거기서 그때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구나. 경계가 들어오는구나. 음악이 들려온다 해서 수단계에서 멈추는 거예요. 일단 멈추면 거기서 이제 길이 생겨요. 끌려갈 것인가, 업장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그 업장을 소멸시키고 보리, 지혜를 일으킬 것인가. 근데 안 멈추면 그 수요 단계에서 안 멈추면은 이제 끌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경계구나 딱 알아차리는 거. 그게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멈추는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 그런 이제 필터링하는 효과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팔식에 저장된 것들 중에서 안 좋은 것들은 다 이 필터를 해서 걸러내고 좋은 것들은 다시 집어넣고 그럼 이게 깨끗하게 이제 정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밑에 거 그 마음 수업이라고 돼 있는 그 열에 보면은 이제 상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냐면은 이 성품과 정신은 영성의 소속이다. 이것이 이제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정과 뜻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육체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 생에 끝나면은 이 생의 기억들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의식이 좀 남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세의 기억이 좀 남아 있긴 한다고 그래요. 제 말이 아니라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천도품이나 거기 보시면은 나오는데 꿈을 꾸듯이 그 기억이 남아 있는데 새로운 몸을 탁태하게 되면 그 예전의 기억은 싹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이제 마음이 이제 기억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봤더니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 각혼의 에너지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몸에 있을 때 아까 그 기라는 것이 영과 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라는 것이 양쪽의 성향을 좀 갖고 있거든요. 죽고 났을 때 이미 질과 분리는 됐어도 영과 이 기에 해당되는 이 각혼이 연결된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있었을 때 그 에너지가 남아 있는 거죠. 그 에너지가 남아 있으니까 그 기억도 같이 품고는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몸을 받게 되면 그쪽의 에너지가 더 강하게 되니까 이건 이제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예전 몸에 소속에 되어 있던 그 에너지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이 팔식인데 그것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죽고 살고 어쩌고에 변함이 없이 내가 지은 그 업을 가지고 그대로 가요. 전생의 그 팔식이 이 생으로 이어올 때 팔식이 그대로 현하게 되는 것이 뭐죠? 몸인 거예요. 이 몸은 과거 전생의 팔식에 나타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식은 내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거기 저장되어 있던 것이 이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몸으로. 그러니까 이 몸을 잘 길들인다는 것은, 몸이 잘 길들여지면은요, 몸과 우리가 이게 의식이 따로 노는 게 아니니까, 몸을 길들인다는 것은 내 전생의 그 업식을 정화시켜 나가는 과정인 것이고, 실제로 그 과정을 통해서 7식을 거쳐서 8식으로 해서 그 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그냥 보이지 않는 그냥 8식을 정화한다, 생활은 몸이, 그러니까 몸으로 나타나는 행동들, 이건 그냥 그대로면서 8식만 정화한다,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소를, 겉으로 드러나는 이 소를 잘 다스리면 마음소가 잘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8식이 남죠. 그게 다음 몸을 받을 때, 그럼 몸을 그러면 이 생에 지은 대로 받는 거잖아요. 그 이 생에 지은 몸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8식이 다 저장돼 있죠. 그 저장돼 있던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컴퓨터라는 것이 참, 이게 이제 이해를 돕기가 정말 좋아요. 이것은 프로그램에 딱 저장해 놓은 것은요, 어느 컴퓨터에 가든지 간에 딱 넣어서 해버리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달라지든 어떠든 간에 상관없어요. 뭐 컴퓨터가 좀 더 좋아지면 좀 더 빨리 처리하게 되고 어떻게 되겠지만은 그게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그대로. 모르는 사람은 컴퓨터 부수면 날아간다 생각하겠지만은 안 그러잖아요. 그 다 복구해서 하죠. 그렇듯이 이 영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진리의 세계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그렇게 저장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잘 기르는 것, 이 육신의 소를 잘 기르는 것이 마음소 기르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밑에 이제 인식론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마음이 결국은 이 마음 7식이 감각을 하는,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법이 됐든 색성향 미촉이 됐든.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좀 형 이상의 세계죠. 과거에 저장된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7식에 감촉이 되어질 때는 뭐냐? 이것이 이제 좀 우리가 깨달음이다. 이런 경험들. 몸으로 이렇게 먹는 것들 해서 경험한다는 것은 오근을 통해서, 오식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경험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여기 뒤에 그림을 보면은 의근은 위에 법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그것도 경험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일단 이것은 이제 가서 이제 인식론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이제 선험적이다. 우리가 인간이 어떤 경험하는 것들에 있어서 내가 직접 이렇게 경험하진 않았지만 내 안에 그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밝은 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딱 알아지는 것들이 있다. 실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업식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그 육식을 통해서 이렇게 7식으로 딱 감촉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5식으로 해서 밑에 다른 것들, 색성향 미촉이랑 감촉하게 되면은 이제 경험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표에 보면은 그 인식론이란 줄에 돼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품 정신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선엄설, 선천설, 이런 부분, 이런 얘기가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경험으로부터 아니다. 인간은 인식을 경험으로부터 인식을 한다 하는 것은 이제 밑에 그 전 5식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얘기할 때는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어느 하나만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양쪽이 다 맞는 것이지. 경험으로 들어온 것이 또 어떻게 돼요? 또 업식에 저장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세계에 또 그 선험이다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생의 경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뭐가 맨 처음 시작됐느냐? 그건 나도 알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먼저 닭이 먼저 시작된지, 달걀이 먼저 시작된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예. 이게 상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뭐 구유식, 신유식의 내용은 이제 나중에 또 따로 참고를 하시고, 그 질문들도 이건 좀 구체적으로 좀 더 학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자료를 넣은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밑에 이제 주석으로 달아놓은 부분을 이제 한번 보자면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생각한다, 아니 또는 내 마음이다 하는 부분은 이 노란색으로 묶어놓은 부분 있죠. 정신, 마음,
정, 뜻 이렇게 나타난 부분을 일반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성품 자리는 보통 거의 못 보죠.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도 깊게까지는 안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글 단어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마음자리, 뭐 마음, 마음결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마음결이 곱다, 뭐 마음씀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해당할까 하고 생각을 해서 한번 쭉 넣어봤더니 이런 정도에 위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본 것이고요. 성품이라는 것은 무선무악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정신으로 이렇게 영영한 감이 돼서 나올 때는 능히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무극, 태극 이런 관계처럼. 근데 재밌는 것이 우리가 성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 있죠. 성악설, 성선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성품은 원래 악하다, 성품은 원래 선하다 뭐 이렇게 가지고 한참 동안 뭐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근데 결국은 뭐죠? 우리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도 그런 정말 인간은 성악이 맞나 봐 아니면 성선설이 맞나 봐 이런 얘기 무의식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성품이라는 것은 결국은 있기는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예. 뭔가가 있기는 있다. 알게 모르게 그것은 자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불교의 이제 입장은 뭐 원래 선한 것이냐 원래 악한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 원래는 선도 악도 없는 것이지만은 백정식이라고 했잖아요. 깨끗한 지극히 퓨어한 그 상태지만은 이것이 이제 영혼에 담기게 됐을 때는 능히 성할 수도 있고 능히 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성품이라는 것은 대령과 계령이라는 관계성에서 본다면은 계령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성품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또 이 성품이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로 쓰이긴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성품에서 정신이 나온다 할 때 약간 계령으로 떨어져 나온 여기서는 그 계령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성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진리가 대령에 해당되고 거기서 이제 성품, 계령이 나오고 그 계령에서 계령이 영혼에 담기게 각혼에 담기게 되면은 이 정신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그 세기식과 감촉할 때 수상행이 일어난다 그 내용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마음 속에 그 정과 해와 개의 그 씨앗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해계를 어떻게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신을 갖고 나갈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또 재밌는 생각이 든 게 그럼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할 때 사막 수행을 하잖아요. 정신 수양, 사리 연구, 작업 취사 이 세 가지가 다 마음 공부잖아요. 이건 어떻게 또 연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나름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뭐 정신 수양이야 정신 수양이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 것이고 사리 연구라는 것은 지혜잖아요. 밝게 보고 밝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작용이 칠식의 작용이 그런 거예요. 그 사량한다 그러는데 생각을 막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 칠식은 그렇게 막 살아 있어요. 이것은 아까 그 각혼의 에너지를 통해서 발생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이것은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끊임없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칠식은 그렇게 막 계속 생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두선을 한다고 할 때는요, 이 생각을 이 칠식을 가지고 10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칠식으로 계속 연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 의도가 이 질문이 무엇인가? 근데 그것을 이 번뇌에 끌려서 사량으로 이렇게 사량 개교로 흐르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그대로 딱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단련하는 것이죠. 사리 연구라는 것은. 그리고 이 작업취사라는 것은 이제 정, 뜻, 행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을 고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념을 잡잖아요. 유무념 잡는 공부 하잖아요. 밝게 웃으며 인사하기 뭐 이런 유무념. 행동을 바꾸는 것. 그걸 유념을 해서 정, 뜻, 행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골라 잡아보는 거. 그게 작업취사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다 아울러 보면은 결국 마음을 잘 써서 우리 정신에 함장되어 있는
오염된 것들을 걸러내고 맑게 정화하는, 거기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다만 그런 어떤 다른 이제 속성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정리는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